오늘이 대선 D-12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좀 여러 의미로 역대급이잖아. 뭐 비호감 선거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는 좀 예측이 안 되는 측면에서, 그러니까 경향성이 너무 안 잡혀서 좀 역대급이라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사실 최근 뭐 한 20년 가까운 그런 대선을 살펴보면 02년도 때는 이해창 후보가 1등이었다가 그런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라는 변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판 역전극이 일어났고, 뭐 07년도 때는 좀 MB가 압도적이었고, 12년도 때는 박근혜 후보가 좀 앞서가지만 문재인 후보가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좀 모양새였고, 17년도 때는 또 탄핵 정국이라 문 후보가 좀 압도적이었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선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좀 판세가 읽히고 가능성이 보이고 이런 변수들이 잡힌단 말이야. 그러니까 추세선 이런 것도 있으니까. 근데 이번에는 되게 모르겠는 게, 그래서 좀 나는 준비를 해본 게 이재명 후보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변수,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. 다음번에는 좀 윤석열 후보 거를 해보려고 하고, 3월 2일인가 3일인가가 이제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공표할 수 있는 날이잖아. 최근 사실 흐름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씩 앞서가는 듯 하다가 그 자영업자 그 300만 원 지원 이런 거 이후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따라가는 모양새였어. 그래서 좀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좀 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안철수 변수인데, 27일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좀 단일화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. 앞으로도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, 두 후보가 단일화를 되면 뭐 이거는 살펴볼 것도 없이 윤 후보 그쪽으로 좀 이기겠지만 나는 그럴 가능성은 좀 이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. 결국 그 이재명 후보가 이기려면 안철수 후보가 97년 이인재처럼 그 지금의 윤석열 표를 많이 땡겨줘야 된다고. 그러니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제일 좀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게 본인 몸값을 계속 높이고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윤 쪽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단 말이지. 최근에 보수 신문, 뭐 보수 언론들이 계속 단일화를 하라고 하는 게 그 97년도 악몽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야. 그때도 이해창이 이인재 표를 조금만 갖고 왔어도 DJ를 되게 가볍게 이기는 선거였는데, 결국에는 DJ가 그런 모든 변수를 갖고 와서 굉장히 간신히 이길 수 있었단 말이지. 그래서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안철수 후보가 좋아할 만한 뭐 다당제, 비례대표제 이런 거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쪽으로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지. 나는 그래서 사실 그 한 2, 3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려면 안철수 후보 데리고 와야 된다.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통해서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봤는데, 뭐 그런 건 좀 이제 안 될 것 같지만, 정말 만약에 반전으로 안철수 후보를 데리고 온다. 뭐 하다 못해 안철수 후보를 3자구도라도 내비두게 한다면,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좀 우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보게 하는 구도로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생긴다고 나는 보고 있는 거야. 다시 말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윤과 안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뭐 이런 것도 사라지겠지. 두 번째는 이준석 리스크인데, 나는 윤석열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준석 덕분으로 보고 있어. 하지만 막판 막 조금씩 미끄러지고 좀 위험이 생기는 이유가 이준석도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. 지금 선거는 냉정하게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, 이준석이라고. 그러니까 선거를 제대로 잘 할 수 없는, 뭐 경험이 없다 보니 윤석열 옆에서 계속 이준석이 좀 싸워주고 있잖아. 그러니까 그 소설 그 삼국지로 치면 약간 그 손건 옆에 주유 같다고 할까? 이제 소설에서는 약간 주유가 더 잘 보이잖아. 근데 좀 최근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니까 이준석이 계속 이제 여론전, 언론전으로 비하를 엄청 한다고, 좀 심할 정도로 하고 있지. 그러면서 막 레알 크크 이런 거 쓰면서 조금 없어 보이는, 그러니까 기존 유권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. 나는 이준석 대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약간 이런 데서 힘을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.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좀 난리를 쳐주게, 좀 이렇게 방해 아닌 방해를 좀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을 거고. 근데 또 막상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몸을 안 사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이유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해. 그러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쓴 글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따라온 게, 최근 그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300만 원 준 게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초반이면 원래대로 좀 회복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단 말이야. 근데 결국 지금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.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자신감 있어 보이는 알겠지만 이상한 짓을 하면 표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. 뭐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좀 해주길 바랄 거고. 첫 번째는 이제 진보의 결합인데,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. 진보가 결합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.
근데 뭐 친문 유권자들부터 해서 나름 그 진보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이재명 의혹이나 인성 이런 걸로 안 찍고 싶어 한다고. 근데 그렇다고 이 양반들이 찍을 후보가 없어요. 뭐 윤을 찍기도 좀 그렇고, 안철수 후보가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안철수 찍었다가는 윤이 될 텐데,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.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기려면, 결국 진보 유권자들의 표를 받으려면 이재명은 또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패배를 할 거란 말이지. 아까도 말했던 그런 뭐 안철수 단일화라든지 뭐 이준석 리스크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도 표가 몰아주지 않으면 패배를 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12년도 당시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48%, 그 후보자들, 그 유권자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한테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가고 있단 말이야.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 표를 끌어와야 되는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?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. 20대 남성들이 윤 후보를 많이 찍겠지만 어쨌든 20대 여성들은 갈 곳이 없단 말이야. 그 표들을 빨리 땡겨와야 이길 수 있다. 뭐 가령 이런 거란 거지. 결과적으로 나는 이런 변수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라면 나는 0.5% 정말 많이 해도 1점대 초반대로 이길 거라고 봐.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대선에서 이기는 거는 정말 모든 경우의 수가 맞아야 겨우 이긴단 말이야. 17년도 때 쉽게 이긴 기억이 있어서 뭐 대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? 할 수 있는데 9702 때 보면 되게 쉽게 이기지 못했단 말이지. 근데 이 선거라는 게 하루하루가 달라서 가령 뭐 20년 총선 때 생각을 해보면 당시 한 달 전만 해도 국힘이 좀 나쁘지 않게 선거가 나오고 있었어요, 지지율이. 근데 뭐 갑자기 방역 효과가 좀 나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4월 선거에서 정말 민주당이 역대급 대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야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당시 한 달 이후 5월이었지? 그때 코로나 상황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만약에 선거가 그때 당시 3월 5월에 열렸으면 과연 그런 180석의 결과가 나왔을까? 나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야. 이 선거라는 게 어쨌든 시기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보는 거지. 이번 선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모로 역대급 선거로 기록될 것 같은데 정치 좋아하는 나도 너무 데이터 이런 변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놓치는 것들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차라리 12년 대선처럼 깔끔하게 뭐 한 후보가 한 후보를 쫓아가서 역전을 할까 말까?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보면 좀 판단하기도 쉽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너무 지금은 뭐 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변수, 리스크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. 어쨌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변수, 시나리오를 좀 살펴봤고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변수를 좀 다뤄볼게. 다시 말하지만 이번 결과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